현재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114%에 달하고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5.8%라는 EU 기준 3%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외부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강등하면서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 프랑스 재정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전국적인 봉쇄 조치와 의료 시스템 확충, 고용 유지, 지원금, 기업 보조금 등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은 단 1년 만에 부채 비율을 98%에서 114.8%까지 급등시켰습니다. 이는 프랑스 재정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의 증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또한 프랑스 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민 지원책이 필요했고 전반적인 경제적 충격이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동시에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이미 취약했던 프랑스의 재정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외부적 충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관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주요 원인입니다. 프랑스는 평균 연금 수급액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높으며 연금 지급 비용이 전체 사회복지 비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근로인구 중 20%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며 주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66% 지급되고 병가 사용률도 높아 생산성 대비 복지 혜택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정치적 불안정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600억 유로를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좌우파가 모두 반발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하원이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62년 만에 내각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붕괴가 반복되면서 일관된 재정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회복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프랑스 재정 위기 해결의 핵심은 구조적 개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개혁으로 프랑스 정부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법을 추진했습니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납부기간 또한 2027년부터는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연장안에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의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책으로 연금 개혁안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세수 확충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성과가 불확실한 선심성 사업이나 단기적 인기몰이식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세수 확충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유층 대상 증세, 기업 세율 조정, 탈세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 현재 프랑스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개혁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부족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개혁 저항, 정치권의 분열과 불안정, 노조의 반대와 대규모 시위가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 개혁 추진,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색,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합니다.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혁신 산업 육성,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긴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프랑스 사태를 통한 한국의 교훈과 대비책.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현재 프랑스보다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6.80%를 기록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0.8%p 감소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114%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3년 총부채 한국 50.7%, 총부채 OECD 평균 108.7%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프랑스와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연금과 의료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 지출 급증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 증가율 10.3%다. 노인 일자리 14만 7천 개를 늘려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 88만 3천 명 10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프랑스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 프랑스 사례는 재정 건전성이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노령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건 영역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는 현실에서 연금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위기가 발생한 후 개혁을 시도하면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지므로 미리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정부 붕괴 사례는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대비책. 현재의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채 상한선 설정과 재정 지출 증가율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 조정,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라는 현실에서 복지 확대보다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본받을 점도 있습니다. 프랑스 사태에서도 긍정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배울 점입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기존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위기입니다. 해결책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행에는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릅니다. 한국은 현재 프랑스보다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라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재정 건전성이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한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 모두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직면한 모든 선진국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